2021년 2월 7일 일요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시작하기 전에 좀 축구 얘기 좀 할게요. 네. 여러분 축구 좋아하세요? 뭐 남자들은 다 축구 좋아하겠지. 여성들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축구는 격돌형 경쟁이죠. 격돌형 경쟁. 격돌형 경쟁이라서 공격과 수비가 다 허용되는 거예요. 그런 경기죠. 근데 이제 그런 격돌형 경쟁이고 축구는 격돌형 경쟁이고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진용을 짜는 거. 진용을 짜는 그것은 이제 감독이 진용을 짜죠. 그래서 뭐 4-4-2 전술이다. 4-4-2, 뭐 4-3-3이다. 4-5 왜 4-5-1 시스템이다. 아니, 그런 전술이다. 그런 진용이다. 이런 것은 이제 감독이 짠다고. 감독이. 그래서 4-4-2 하면 뭐예요? 4-4-2 하면은 수비가 4명 쓰는 거야. 그 다음에 미드필더가 4명 쓰고, 그 다음에 투톱이 있어. 4-4-2 진용으로서 월드컵에 나오는 대표적인 팀이 브라질이에요. 브라질은 4-4-2가 전통적인 걔네들 진용이거든. 그렇죠. 근데 어떤 팀을 보면은 4-5-1 시스템을 하고 나오는 팀이 있어요. 그거는 맨 앞 뒤에 수비가 4시고 미드필더가 5명인데 5명을 W자로 세우고 앞에 원톱 세우고 이렇게 진용을 그렇게 짜는 팀이 있어. 그렇죠. 그래서 자기 포지션이 있고 역할이 있어. 축구는 최전방에 원톱을 세우는 진용이 있거든요. 최전방에 원톱을 세우는 거. 근데 그 원톱이 전형적인 스트라이커를 그 자리에 세운다고. 걔는요, 딴 거 하는 거 없이 오로지 득점만 노리는 애예요. 득점만. 그래서 그 대표적인 선수가 누구냐면은 호나우도야. 브라질의 호나우도는 원톱에서요. 원톱에 쓰는 사람들 보면 뭐 세브첸코인가 뭐 그런 사람들, 걔네들은 득점기계라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톱에 세우든가 아니면은 대체로 원톱에 세워. 원톱에. 호나우도 같은 선수는 원톱이라고. 전형적인 공격형 스트라이커야. 그래서 그 선수가 주로 득점을 담당한다고. 그렇죠? 그럼 이제 그 다음으로 뭐예요? 투톱을 세울 때는 누구 세워요? 4-4-2야. 그 브라질은 4-4-2 전술을 쓰죠. 그러면 앞에 투톱을 누굴 세우냐면 베베토하고 호마리오. 걔네가 명콤비야. 얘네가 득점을 담당해. 4-4-2에서 그걸 이제 투톱을 세운다 그래요. 원톱을 세울 것이냐 투톱을 세울 것이냐 그건 이제 감독의 재량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감독이 내가 전략이 이렇다 하려면 원톱을 세우고, 난 투톱을 세우고 싶다면 투톱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원톱 스트라이커 중에 대표적인 선수가 호나우도라고. 그 호나우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뛰어나죠. 제일 유명한 사람이 호나우도야. 원톱 스트라이커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 그렇죠? 근데 미드필더가 있어. 미드필더는 뭐냐면 최전방 공격수 다음에 위치하는 사람. 근데 그 미드필더 중에는 공격형 미드필더가 있고 수비형 미드필더가 있어요.
공격형 미드필더는 미드필더의 역할을 하면서 득점도 하는 미드필더야. 근데 그 공격형 미드필더도 두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가 뭐냐면은 게임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하면서 득점도 노리는 그런 미드필더가 있어. 플레이메이커를 하면서 자기가 이제 게임을 풀어나가는 그런 키플레이어이면서 찬스가 나면 득점도 노리는. 근데 득점에 무게가 실린 그런 미드필더가 있어.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마라도나야. 마라도나는 미드필더인데 미드필더 중에서도 공격형 미드필더에 해당해. 그리고 또 공격형 미드필더 중에서도 득점의 무게를 두는 게임을 풀어나가는 플레이 메이커로서의 역할하고 득점으로서의 역할이 있는데 득점으로서의 역할에 더 무게가 실려 있는 그런 미드필더가 있어요. 그게 마라도나거든. 그렇죠? 근데 미드필더 중에서 공격형 미드필더 중에서 득점보다는 게임을 풀어나가는 플레이메이커로서의 그 역할에 더 무게 중심이 있는 그런 선수도 있어. 그게 누구냐면 지단이야. 지금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좀 유망주라고 보이는 선수가 누구냐면은 그게 이강인이에요. 이강인. 근데 이강인 선수가 하는 것이 득점보다는 키플레이어 경기를 풀어나가는 그런 거에 더 무게중심이 실려있는 선수라고. 그래서 이강인은 지단하고 유사해. 그렇죠? 마라도나랑 유사한 게 아니라 지단이랑 유사해. 이강인은 미드필더인데 미드필더는 두 종류가 있어. 공격형 미드필더와 수비형 미드필더가 있고 또 공격형 미드필더 중에서는 또 두 종류가 있어. 득점에 무게중심이 있는 공격형 미드필더가 있고 플레이메이커로서의 역할에 무게중심이 있는 그런 공격형 미드필더가 있어. 그래서 공격형 미드필더는 또 둘로 나뉘어지는데 마라도나형과 지단형이 있어요. 근데 이강인은 지단형이야. 득점에 무게중심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강인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 그래서 어떤 선수를 보면은 그 선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역할이 있다고. 근데 그 역할이 조금씩 달라. 그렇죠? 수비형 미드필더 중에서 유명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 사람은 미드필더인데 좀 수비에 좀 치중돼 있어. 그러면은 그 선수를 예를 들면은 마테우스가 있어요. 마테우스. 그 독일의 마테우스라고 있거든. 마테우스 선수는 뭐 공격도 이렇게 하긴 하지만 주로 수비 쪽을 조직이 흔들리지 않고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물론 골도 넣고 하긴 하는데 공격형 미드필더하고 수비형 미드필더 중에서 수비형 미드필더 쪽의 역할이 좀 그 사람은 있거든. 좀 비중이 더 높거든. 그렇죠. 그럼 이제 최전방 공격수, 미드필더, 그러면 이제 수비수가 있잖아요. 그 수비수 중에서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베켄바우어야. 베켄바우어가 현역 시절 때 수비수였잖아요. 그리고 또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홍명보. 홍명보도 수비수잖아. 그렇죠? 그래서 최전방 공격수, 미드필더, 그 다음에 수비수, 여기에도 다 역할이 자기가 갖고 있는 역할이 조금씩 다르죠. 의미가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정치에서도 마찬가지로 격돌형 경쟁이에요. 정치는. 그래서 그 우파 진영의 선수들, 좌파 진영의 선수들, 보수 진영의 선수들, 진보 진영의 선수들이 있다고. 그 선수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은 국회의원, 대학 교수, 논설위원, 기자, 시민단체 그런 사람들이 농객으로 뛴다고. 농객으로. 공론장에서 농객으로 뛴다고. 그런 사람들이 정치, 대한민국 정치에서 이제 좀 이렇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잖아요. 공론장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제가 우파 진영에서 주로 했던 역할은 그 스트라이커 역할을 했어. 그래서 이제 이쪽하고 경기가 뛰면은 어떤 이슈나 어떤 담론이나 어떤 정치 현안이 있을 때 경기가 딱 벌어지면은 저는 이제 득점을 목적으로 뛰죠. 득점을 목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우파 진영에서는 그렇게 활동을 했다고. 내 포지션이 공격형 스트라이커였어. 근데 이제 그 민주당으로 넘어왔어요. 진보 진영으로 넘어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진보 진영에서는 내가 공격형 스트라이커 역할을 하지 않아도 돼.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왜냐하면은 내가 굳이 공을 몰고 들어가서 상대방 골대에다 골을 넣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골을 터트릴 수 있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 민주당에는.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서는 이쪽에다가 골을 터트릴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이 좀 실력이 좀 뛰어난 선수들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자유한국당에 있는 선수들, 특히 그 국회의원들, 걔네들은 골을 득점을 할 수 있는 애들이 거의 없어요. 왜 없냐면은 얘네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어. 정치인인데 자기가 국회의원인데 국회의원이 뭘 하는 사람인지를 몰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애들은.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세상이 돌아가면서 벌어지고 있는 현안이라든가 이슈라든가 담론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어. 정치인이 그런 거 하는 거라는 그런 인식 자체가 없어. 되게 신기하죠. 근데 이쪽에 있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이 뭘 하는 건지를 알더라고. 그리고 또 현안에 관심이 많고 또 현안을 잘 파악하고 있더라고. 근데 이쪽 애들은 그런 거 안 하거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 국민의힘 국회의원 애들은 그런 거 잘 안 하거든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금배지를 왜 다는 거예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한테 당신은 그 금배지를 왜 달았습니까? 이러면 글쎄 그냥 내가 장관 차관하고 나중에 이제 은퇴하고 나와서 퇴임하고 나와서 그 다음으로 하는 게 국회의원 아니야? 뭐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해 얘네들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그냥 다음 코스로 생각한 거지. 다음 코스. 내가 이제 장관을 했어. 뭐 변호사를 했어. 변호사에서 나이가 좀 들었어. 다음 코스가 이제 국회의원이다. 이런 생각으로 한다고. 걔네들 자유한국당 국민의힘 애들 정신세계가 그래. 정치관이 그래. 야 뭐 이렇게 국회의원으로서 뭘 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냥 다음 코스가 국회의원에서 그냥 하는 건데 그런 마인드야 얘네들.
자유한국당,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근데 얘네들은 좀 달라. 민주당 국회의원들. 얘네들은 이제 정치가 뭔지 좀 알더라고. 현안에 대한 관심도 있고 그렇다. 이쪽은 굉장히 열정적이야. 정치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편이야. 근데 이쪽에 있는 애들은 관심이 없어.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의 워너비가 누구예요? 어떤 모델이에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한테 이제 마이크를 들고 당신의 워너비가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열의 아홉은 걔네들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열의 아홉은 박덕흠이에요. 박덕흠. 박덕흠처럼 되자는 게 걔네들의 가장 워너비. 걔네들의 가장 이상적인 국회의원 모델이 박덕흠이에요. 박덕흠이나 강기훈이나 이런 금배지 달고 이제 좀 한몫 챙기자 뭐 그건 나쁜 건 아닌데 얘네들은 오직 거기에만 정신이 꽂혀 있어. 정치엔 관심이 없고 이제 그런 쪽에 관심이 많이 꽂혀 있죠. 그렇잖아요. 정치를 하면서 좀 돈 생기는 일도 하고 이래야 돼. 이게 주업이 되고 이게 부업이 되고 이래야 되는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 근데 얘네들은 거꾸로 됐어. 부업이 본업이고 주업은 관심이 없고 이런 정신세계를 갖고 있더라고. 그래서 속으로 좀 한심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 이렇게 보면서 이 우파 진영에 있는 사람들의 정신세계가 대체로 그래. 그렇잖아요. 저는요 국회의원들이 그 자유한국당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뭐 돈 먹을 꾸지 찾아다니는 거 그거 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나는 그냥 자기 할 일 국회의원으로서 할 일 하면서 이제 돈 좀 먹을 수 있는 그런 일을 한다 그러면 나 그 사람들을 뭐 그렇게 비난하거나 비판할 생각이 없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오직 거기에만 정신이 꽂혀 있는 사람들이야. 뭐, 뭐 정치에 대한 관심이나 현안이라든가 이런 데는 관심은 전혀 없고 금배지를 그 국회의원을 하려면은 박덕흠처럼 걔네들 거기 가훈이야 가훈. 걔네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워너비가 박덕흠이라고. 근데 민주당 애들은 좀 달라. 민주당 국회의원은 좀 다르죠. 그렇죠. 민주당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좀 자기가 득점을 해서 공을 세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축구 선수가 득점을 하려고 골 욕심을 내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좀 많고 실제로 골을 넣을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꽤 되더라고 민주당 국회의원. 이쪽 애들은 그런 데 관심이 없어. 이렇게 경쟁을 하는데 골 욕심을 가져야 되는데 골 넣는 데 관심이 없어. 축구 선수가 축구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얘는 관심이 없어. 정치인이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관심 없어. 현안이라든가 이런 거 잘 몰라. 그렇죠. 뭐 그렇습니다. 우파 진영에서는 골 넣을 수 있는 국회의원이 없어.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그러니까 천상제가 그냥 스트라이커 역할을 해야 돼. 그래서 단독 드리블 해서라도 어떻게든 골을 넣어야 돼. 그래서 골을 몇 골 넣었어요. 꽤 많이 넣었지. 제가 이제 민주당으로 넘어갔으면 제가 해야 될 역할이 근데 나도 내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우파 진영에 있을 때는 내가 스트라이커였단 말이야. 최전방 스트라이커였는데 좌파 진영에서는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굳이 내가 골을 안 넣어도 될 것 같아. 골을 안 넣고 그, 그 지단이나 마라도나 그런 역할만 하면 돼. 그 지단하고 마라도나 중에서 지단 역할. 그러니까 이제 뭐 득점에 무게 중심이 실려 있는 게 아니라 그 경기를 풀어나가는 플레이메이커, 거기에 이제 그 무게 중심이 실려 있는 그 지단형 미드필더가 내가 그 좌파 진영에서 내가 그 역할을 하는 게 그 포지션의 역할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렇죠. 자, 이제 각설하고 오늘 방송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방송 뭘 하려고 했냐면은 그 어제 방송에서 그 시카고 학파 얘기하고 케인즈 학파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시카고 학파, 케인즈 학파가 이제 얘네들 학파마다 주장이 좀 서로 의견이 달라. 의견이 다른 게 있죠. 케인즈 학파를 쪽임은 어디예요? 더불어민주당인 케인즈 학파 쪽이야. 그러니까 그 경제 분야에서의 정부의 개입, 그러니까 경제 분야에서 필요에 따라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그런 철학을 갖고 있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경제 철학이야. 그걸 이제 학파로 얘기하면 케인즈 학파죠. 자유한국당, 국민의힘의 입장은 어때요? 경제 분야에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정부는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죠. 다만 슈퍼리치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개입하는 것은 허용된다. 이것이 이제 국민의힘의 경제 철학이죠. 그래서 이제 시카고 학파, 신자유주의 학파 뭐 그렇죠. 신자유주의라 그러죠. 그래서 민주당하고 그 진보 진영하고 보수 진영하고의 경제 철학이 좀 달라. 그렇죠? 네, 좀 다릅니다. 자, 민주당의 그 경제 철학을 봅시다. 민주당의 경제 철학은 뭐라 그랬어요? 경제 분야에서 공익적 필요에 따라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그랬죠. 이게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경제 철학이에요. 그래서 이제 학파로 얘기하면 케인즈 학파죠. 근데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크게 이제 세 가지야, 세 가지. 이게 뭐냐면 정부가 경제 분야에 개입하는데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질서 수호자로서의 개입이 있어요. 질서 수호자. 그래서 규범 설정자, 질서 수호자 또는 규범 설정자로서의 개입이 있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필요에 따라 그 경제 분야에 개입해야 된다라는 입장이라 했잖아요. 근데 세 가지 경우가 있어. 세 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 정부가 질서 수호자로서의 개입하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례, 그런 구체적인 예가 뭐가 있냐면은 경제적 강자의 우월적 지위한 거래 행위일 때. 그래서 어떤 게 있어요? 그걸 다루는 법률이 뭐냐면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에요. 여러분 이런 법률이 있다는 거 옛날 한번 들어본 적 있으세요? 요게 뭐냐면은 시장이 있어. 시장인데 시장에서도 경제적 강자가 있고 경제적 약자가 있어. 경제적 강자는 어때? 약자한테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하려고 그래. 자기한테 유리한 조건으로. 경제적 강자니까. 그걸 규제하기 위해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는 거야. 그렇죠? 경제적 강자가 그 판매자인 경우, 경제적 강자가 그 소비자인 경우, 이 두 가지 종류가 있죠. 경제적 강자가 파는 사람인 경우, 경제적 강자가 사는 사람인 경우, 이런 경우가 있어. 우리가 보통 독점 규제다 이런 건 주로 어떤 경우를 다루는 거예요? 이 파는 사람이 시장 점유율이 막 80% 이상이야. 80% 이상이라서 얘가 나중에 가격을 지멋대로 올려. 그걸 매점 매석하고 독점하면 그다음부터 가격을 자기 마음대로 올릴 수 있잖아요. 다른 경쟁 기업이 없으니까. 그렇죠? 파는 사람 마음이야. 가격을 지가 정해. 그래서 그 시장 점유율이 특정 기업 하나가 시장 점유율이 뭐 80%다 90%다 이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규제가 들어가.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는 어때요? 유럽 같은 경우는 어때요? 어떤 시장이 있어, 어떤 상품 시장이 있는데 그 상품 시장에서 어떤 제품에 대해서 시장 점유율이 80%야 그러면은 기업을 쪼개버려.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기업 분할을 명령해버려. 그래서 독점적인 지위를 독점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정부가 개입을 한다고. 그렇죠? 파는 사람이 경제적 강자일 때 그렇게 하죠. 그럼 이제 사는 사람이 경제적 강자인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파는 사람 사는.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월마트야. 월마트는 어떠냐면은 여기 채소를 재배하고 뭘 하는 사람이 얘가 시장을 장악해 버려. 소비자를 다 장악해 버려. 그래서 얘를 통하지 않고서는 소비자한테 팔 수가 없어. 그런 시장 환경을 만들어 버려. 그럼 얘가 얘를 어떻게 해요? 가격을 후려쳐. 아, 그 가격으로 안 살 거야, 우리. 그럼 얘네들이 어때요? 여기에다 납품을 해야 되는데 납품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야. 얘네가 강자라서, 경제적 강자라서. 그런 경우도 있어. 그래서 파는 사람이 경제적 강자래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 사는 사람이 경제적 강자라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신문상에서 많이 오르고 내리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대기업이 하청 중소기업한테 단가 후려치기 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면 사는 사람이 경제적 강자야. 그래서 사는 사람이 경제적 강자인데 파는 사람이 경제적 약자야. 근데 이 우월적 지위에서 이 지위를 이용해서 단가 후려치기를 한다고. 근데 이 사람 얘한테밖에 못 팔아.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단가 후려치기 당하면서도 납품을 하잖아요. 지 살려고. 근근이라도 사랑하려고. 그런 걸 규제하는 것이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정부의 개입이라고. 정부의 개입 중에서도 그 질서 수호자로서의 개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일감 몰아주기, 단가 후려치기, 단속, 월마트 문제,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좀 얘기가 많이 떠들었던 것이 그 주택 임대차 3법, 주택 민주당이 발의한 거, 발의해서 통과시켰잖아요. 그 임대차 3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임대인이 우월적 지위야, 경제적 강자야. 그래서 얘가 임차인이 있어. 근데 임대인의 요구사항에 울며 겨자 먹기로 맞춰줘야 돼. 그러면서 이제 임차인의 서름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걸 규제하겠다는 거예요, 정부가. 그래서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임대차 3법이 그런 거라고. 그래서 질서 수호자로서의 개입이에요.
그래서 규범 설정자로서의 개입 이렇거든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제가 여기 그거를 이제 생각나는 대로 쭉 한번 정리를 했거든요. 요거를 요 동영상 밑에다가 이렇게 그 내용을 거기다 써 놓을 테니까 그거 읽어 보세요. 30분이니까 잠깐 쉬었다 담배 한 대 피고 와서 이어서 하겠습니다.